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6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초, 중등 영어 겨울방학 캠프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발사구는 성서소각장 2, 3호기 대보수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발로 지역사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성군 화원읍은 지난 5일 여성복지센터에서 새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달서구협의회는 지난 4일 2026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달성군 무지개 봉사단과 달성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일 옥포읍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손마사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달성군지회는 지난 6일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화원전통시장 일원에서 안전 캠페인과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배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특별한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성산중학교에서는 지난 5일 제25회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월 14일 오후 5시 80홀에서 송클레어와 함께하는 발렌타인 콘서트 센터 오브 발렌타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2월 28일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이승우 작가를 초청해 특강 문학을 읽는다는 것을 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이진원 의원과 달성군의회 김보경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적은 부담으로도 알찬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장보기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지정 점포에서 3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요건에 맞게 구매하면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설상 차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달서구에서는 농축산물 환급 참여시장으로 와룡시장이, 수산물은 와룡시장과 월배신시장, 서남신시장이 포함됩니다. 저희 시장에서는 올 설 명절에 수산 환급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시장에 오셔서 제수용품을 사시면은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주차 걱정을 덜기 위해 2월 5일부터 18일까지 와룡시장과 달서시장은 상시 주차가 허용되고 월배시장과 대동시장, 서남신시장은 정해진 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자세한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은 각 부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6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2025 초중등 영어 겨울방학 캠프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해외 영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50명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수료증을 받고 방학 캠프 운영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캠프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집중 영어 연수 및 현지 문화체험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명이 참여한 영국 옥스퍼드 세인트 클레어즈 단기 영어 연수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수료식에서는 초등 캠프와 중등 캠프를 대표한 학생들이 영어로 연수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 3명으로 구성된 탐구 발표팀은 크라이스트 처치 이분송의 아름다운 소리와 건축학적 구조의 관계를 주제로 현지에서 진행한 탐구 활동 결과를 소개해 현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자신감도 한층 커졌다며 학습 태도와
목표 의식에서 분명한 변화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교육재단은 이번 캠프가 학생들이 교실이라는 공간을 넘어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배움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단은 이번 캠프에서 수렴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2026년 영어 방학 캠프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교육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서소각장 2, 3호기 대보수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성서소각장 2, 3호기 대보수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달서구 장기동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개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인근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시작 전부터 주민들의 항의로 30분간 소란이 이어졌고 이용해 시의원과 서민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그리고 대구시 관계자가 나서 이번 설명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라고 설명한 뒤에야 재개됐습니다. 이 설명회는 달서구 다른 동해 동사무소에 또 주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공문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장기동 주민들도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또 30년 동안 이용했던 이 노후 소각장을 다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먼지도 너무 많이 나고 진짜 냄새도 많이 나는데 그 소각장이 들어온다 하니까 기가 차요. 그래 우리는 증설을 반대합니다. 대구시는 이날 사업 추진 계획과 시설 개선 내용 그리고 주민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1호기 교체 공사는 오는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하루 360톤의 생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며 2, 3호기 대보수 사업은 처리 용량을 늘리지 않고 친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명 과정에서 나온 대구시 관계자의 발언에 주민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여 소각시에서 옆에 살고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 그러면 저는 살 용의가 있어요. 누구 집 앞에 해 그러면? 공사비의 약 20% 규모의 주민 편익 지원 사업에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대구시의 설명에도 주민들은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며 대구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집 앞에 이게 다 들어왔는데? 그렇죠. 네. 자, 수성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서구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거는 내 집 앞에 와야 되고 나쁜 거는 너무 집 앞에 와야 되나? 아니에요. 우리 형무실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기가 해결하면 되잖아. 네. 다른 거에도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시에서는 일을 쉽게 하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30년 넘게 소각장 인근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다른 구와의 분담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반대 대책위원회를 우리 성서 쪽, 월배 쪽, 또 우리 두루 성당 쪽, 두루두루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좀 참여를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잘 움직여야만이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조금 최소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방금 우리 정말 회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대책도 세우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좀 토출해서 그 부분을 하나로 모아서 또 우리 지역의 이 소각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대구시나 여러 군데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과 대구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성서소각장 2, 3호기 대보수 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성서소각장 달성군 화원읍은 지난 5일 달성군 여성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인과 농촌 여성, 교육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최신 영농 정보를 제공해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벼와 원예 작물,
과수 등 품목별 핵심 재배기술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농업기술센터 장목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대응 방안과 현장 진단 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강의를 펼쳤습니다. 또한 2026년 농촌지도사업과 주요 농업정책,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농업인 안전교육 등 행정정책 안내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농민수당 지원 사업과 온라인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갱신 서비스 농업이지 활용법 안내가 병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달성군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와 기술 습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지식과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대구 달서구협의회는 지난 4일 2026년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 임원진과 동위원장을 비롯해 이태훈 달서구청장, 시구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회원 45명에 대한 표창 수여, 신인 동위원장 인준장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2025년 사업 결산 보고와 함께 2026년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가 차례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재식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협의회장은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 여러분께서도 나라와 지역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봉사활동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정직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주시는 바르게 살기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진실, 질서, 화합이 바르게 정신이 확산돼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르게 살기 운동 달서구 협의회는 거리질서 캠페인과 생활안전 지키기 운동, 가정 이웃사랑 실천 운동, 바다 지킴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성군 무지개봉사단은 지난 6일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옥포읍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손마사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설맞이 자원봉사 집중기간 구군연합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2026년 세계 자원봉사의 해를 맞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릴 수 있어 오히려 저희가 더 큰 위로를 받았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무지개 봉사단은 항상 정직과 배려 정신으로 열심히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우리가 웃으면서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봉사하는 모습도 항상 밝고요. 올 한 해 우리 회원님들이 더 건강하시고 또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마사지 후 정성스럽게 발라준 예쁜 매니큐어를 서로 뽐내며 오랜만에 소녀가 된 기분이라 너무 신이 난다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무지개 봉사단 단원들께서 이렇게 손 마사지를 해주시고 또 손톱도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봉사단원들의 재치 있는 말동무 서비스에 시종일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애써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26년에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무지개 봉사단은 우리 산불이나 수해 등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노인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도 하고 경로당에서 빨래 봉사도 하시면서 또 시간이 나면 우리 손 마사지를 배워서 이런 다양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이 자원봉사가 빛나는 우리 달성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2017년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출범한 무지개봉사단은 지금까지 이동종합복지서비스, 사랑의 빨래방, 손마사지 봉사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달성군지회는 지난 6일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허원전통시장 일원에서 대대적인 안전 캠페인 및 나눔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은 설 연휴를 맞아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화원시장 주변의 보행 환경과 시설물을 점검하는 한편 장을 보러 나온 국민들에게 추위를 녹여줄 핫팩과 물티슈를 배부하며 연휴 기간 발생하기 쉬운 화재 예방 등 생활 속 안전 실천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환경정화 활동인 플로깅을 병행하여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안전 모니터는 이제 학교 앞에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달성군을 위해서 우리 늘 이제 안전에 대해서 생활하는 그런 안전 모니터입니다. 우리 회원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태까지도 잘 도와주셨는데 우리 26년도에도 더 조금만 더 열심히 도와주시면 이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달성군 안전 모니터 화이팅! 현재 총 8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달성군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및 타구군 봉사단과의 연합활동을 통해 광역 단위의 안전 네트워크 구축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민간이 협력하여 안전과 나눔을 동시에 실천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봉사단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배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특별한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6일 졸업복을 입은 학생들이 하나둘 강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긴장보다는 졸업의 설렘이 가득한 얼굴로 학생들은 휴대전화에 마지막 학창시절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졸업생과 가족들의 축하 속에 299명의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더욱 뜻깊게 마련됐습니다. 상원고는 선배 독립운동가 10명의 이름을 각 반 졸업장과 상장에 담아 수여하며 그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한지성 장군의 후손 한춘희 여사와 장은숙, 서상교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비롯해 정대영 광복회 경북지부장과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이 직접 졸업식에 참석해 상장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너희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 너희들이었기에 가능한 3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사회에서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너희들을 가장 아끼고 응원했던 선생님이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끝까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얘들아. 사랑합니다. 졸업장이 전달될 때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고 재학생의 송사와 졸업생 대표인 학생회장의 답사가 이어지며 졸업식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교는 103년의 전통을 가진 지역의 우수 명문고로 졸업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간이 돌아보면 모두 다 제 살과 피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 만들어주셔서 교장선생님과 동창회장님께 또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 동창으로서도 더 큰 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진권 상원고 교장은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며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마음에 새기고 정의와 책임, 도전 정신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선배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긴 상원고 졸업생들은 각자의 꿈을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5일 성산중학교 교내 강당에서 제25회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152명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밴드부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졸업식은 국민일회와 축하 영상 상영에 이어 졸업장 수여가 이어졌습니다. 송하수 교장은 졸업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졸업장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이날 학업 우수 학생과 학교 발전에 기여한 학생들에게 특별상과 표창장, 공로상이 수여되며 졸업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입학할 때부터 졸업은 되게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막상 이렇게 졸업을 하니까 약간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래도 고등학교 가서도 이게 친구들이랑 잘 지낸 생각하니까 이런 시원섭섭한 감정도 잘 이겨내고 멋진 고등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정든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기대하던 미래에 한 발짝 더 나아간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일단 졸업한 게 사실 실감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요. 친구들이랑 또 이렇게 좋은 추억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에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친구들이랑 또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잘 보내고 싶습니다. 졸업식은 마지막 교가를 제창하며 마무리됐고 졸업생들은 설렘과 아쉬움을 안고 각자의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달서구는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월배시장과 월배신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추진됐으며 장바구니에 온정을, 가슴에는 청렴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은 시장을 찾은 주민과 상인들과 소통하며 공직사회의 청렴 의지를 알리고 신뢰받는 행정 실현의 중요성을 공유했습니다. 달서구는 청렴주간 운영 등 부패 예방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7일 달서구 장애인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제37기 사랑의 토요학교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발달장애인 졸업생 40명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사랑의 토요학교는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미술, 음악, 체육 활동과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자립과 사회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4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달서구 노인복지대학은 지난 4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제21기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과 가족,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공연과 축하 워킹, 졸업장 및 상장 수여, 경과 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1년간의 대학 생활을 담은 졸업 문집이 전달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달서구 노인복지대학은 2005년 개교 이후 총 2,88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어르신들의 평생학습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6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9개 사업에 대해 총 131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학교 특화 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 고등학교 인재 양성, 기숙사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달성군의 공교육 지원 예산은 급식비를 포함해 총 163억 원 규모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군은 교육발전 특구 지정 이후 다양한 교육 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4일부터 6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 11곳을 방문해 백미 180호와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이모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과 취약계층이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군의회는 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피며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성군 가족센터는 지난 6일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차례상 차림과 세배 예절을 배우고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떡국 만들기와 강정 체험을 통해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이 한국 명절 문화 이해와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월 14일 오후 5시 80홀에서 손클레어와 함께하는 발렌타인 콘서트 센트 오브 발렌타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연인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노래와 향기, 이야기가 어우러진 경험형 콘서트로 4명의 조향사로 설정된 손클레어가 음악을 통해 사랑의 순간을 향기로 풀어냅니다. 라이브 밴드와 퍼포먼스, 관객 참여 이벤트까지 더해져 특별한 발렌타인데이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달성군립도서관은 오는 2월 28일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이승우 작가를 초청해 특강, 문학을 읽는다는 것을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은 이승우 작가의 저서 고요한 일기를 중심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독서가 지닌 의미와 자기 성찰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이 작가는 생애 이면 등 다수의 작품으로 대산문학상과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문학의 주요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강은 달성인문대학 명사초청 강연의 일환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2월 10일부터 선착순 50명을 모집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한다는 소식입니다. 도로 점용료는 영업소진 출입로 설치, 사설 안내 표지판 설치 등 특정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 사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로 매년 3월 정기분으로 연 1회 부과됩니다. 이번 감면 대상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자 중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을 갖춘 경우로 3월 2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감면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춰 달서구청 건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개별 발급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청자 사업자는 3월 정기분 도로 점용료에서 25%가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는 2026년에도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에 대응해 고독사 예방 사업을 이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청중 장년 노인 1인 가구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발굴 연결 지원 체계를 운영해 조기 위험 발견과 신속한 복지 연계를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노인 일자리 연계 달수 달해단, 지역 편의점 임미용실과 협력한 달서 희망 수호정, ICT 기반 비대면 돌봄 서비스 등이 있으며 2658세대의 돌봄을 제공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합니다. 마음 피트니스 대화 기부 사업과 청년 베이스 캠프 등에는 434명이 참여했습니다. 2026년에는 은둔, 고립 초기 개입 등 장년 남성 1인 가구 집중 관리, 고립 청년 사회 재연결 지원을 강화하고 다시봄 청년 서포터즈단 연계 외출 응원 챌린지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설맞이 고향사랑 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월 28일까지 달성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며 선착순 7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이 제공됩니다. 상품권은 기부 다음 날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 새 공제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은 44%, 2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달성군 농특산물 등 기본적인 답례품도 제공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도서관이 7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2026년 AI 독서 로봇과 책친구 가정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AI 독서 로봇과 연령별 맞춤 그림책을 가정에 대여해 영유아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가정 내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등에서 지속적인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난해 8가정으로 시작한 해당 서비스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3월부터 11가정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신청은 매월 21일에서 25일까지 달성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선정된 가정에는 AI 독서 로봇 한 대와 그림책 20권을 20일간 대여합니다. 한편 달성도서관 어린이 실내 그림책방에는 AI 독서 로봇 체험 코너도 마련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진울초등학교가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디지털 시민성을 높이기 위해 겨울방학 동안 디지털 플레이 캠프를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캠프는 지난달 5일에서 9일까지 5일간 매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진울초 3층 컴퓨터실에서 4에서 6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순한 정보기기 사용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체험 프로젝트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습니다. 특히 AI 활용, 미디어 제작, 데이터 기반 탐구 활동 등이 포함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 정보 역량과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됨으로써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신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 교육, AI 기반 캐릭터 생성과 스토리 구성, 웹툰 콘만화 제작, 온라인 작곡 도구를 활용한 배경음악 제작, 스크래치 메이크 코드 기반 2D 미니게임 제작, 생활 환경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결과물 발표 및 공유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예아람학교는 지난해 12월 29일에서 올해 1월 9일까지 2주간 배움의 열정을 그려나가는 예아람 겨울 캔버스를 주제로 겨울 계절 재학교를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호응 속에 만족도가 99.4%에 달했으며 음악 미술 심화반을 새롭게 개설해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과 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악 심화반에서는 작곡 기초와 앙상블 활동을, 미술 심화반에서는 드로잉과 디지털 드로잉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영, 제과 제빵, 로봇 코팅, 체육활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학생들이 방학 동안 안전하고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이어가며 흥미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월 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쌀쌀한 계절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으로 달서구 곳곳이 따뜻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이삼동 지역구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저는 관내 시설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서구 관내 시설물은 국가 기준에 따라 A부터 E까지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105개의 시설물이 있으며 그중 AB 등급이 99.7%를 차지하고 DE 등급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등급이 양호하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시설물 사고 31건 중 77.4%가 B등급 이상의 시설물로 밝혀졌습니다. 안전등급이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7월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고 한 달 전 정밀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배부름 현상이 뚜렷해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 등급을 이유로 보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붕괴로 이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전등급에만 의존하는 점검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서구의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월곡로 20길 장미아파트 주변 옹벽은 2023년, 24년, 25년 총 3년간 실시 결과 요약표의 주요 점검 결과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기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면 균열, 콘크리트 박락, 철근 노출 등 여러 문제가 반복 지적되었지만 매년 B등급 27점으로 평가될 뿐 개선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년 수많은 주민 혈세가 투입되는 안전점검이 사고 예방책이 아니라 통과 의례처럼 형식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도원동 523번지 L형 옹벽 전면이 앞으로 밀려 나오는 배부름 현상이 뚜렷하여 일부 주민들은 이 구간을 피해 다닐 만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옹벽은 사유지의 위치에 관련법에 따라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간 점검 결과는 A등급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위험과 큰 괴리가 있습니다. 오산 사고 전에든 나타났던 옹벽 배부름 현상은 초기 붕괴 징후로 보는 매우 강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도원 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특성상 집중호우 시 토합이 급격히 증가해 붕괴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달서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선 손상이 반복된 시설물에 대한 실제적인 보수 보강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 주체가 민간인 시설이라도 보행량이 많고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정밀 안전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점검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BC 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도 세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구민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장의 위험 신호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등급에 가려워진 위험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달서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삽 합의인 지역구를 둔 김보경 의원입니다. 우리 달성군 산업단지의 성장은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의 브레이크는 아직 충분히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성장과 안전을 동시에 잡는 달성형 산업안전 대전환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기존에서 달성군 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군에는 국가산업단지 1곳, 일반 산업단지가 5곳, 농공단지가 2곳, 총 8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0여 개의 넘는 기업과 32,0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2국가 산업단지 예비 타당성 통과와 모빌리티 특화 지정 등으로 달성군 산업단지는 대구 미래 신산업의 전진 기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의 성장 이면에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라는 구조적 위험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2배가 증가한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달성군의 한 제지 공장에서는 20대 청년 노동자가 생산라인 논로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극은 단일 사업장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구시는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구시의 정책은 노후된 산업단지에 초점을 둔 광역단위 점검이라는 한계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성군은 대구 전체 산업단지 수출액의 약 66%를 차지할 만큼 산업 비중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2030년까지 제2국가 산업단지 조성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단지까지 함께 관리해야 될 사항이 놓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 산업단지의 성장과 안전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달성형 통합안전점검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안전을
사후 대응이 아닌 구조적 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비중이 큰 여수시는 산업단지 전반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성군도 소방서 전기가스 안전 분야 전문기관,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과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단지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통합 안전관리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마련될 때 단속 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점검과 함께 현장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신규 채용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은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상생재단은 2025년 4월 전국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보건교육과 직급별 VR 체험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이러한 전문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관내 산업단지에 적극 연계 홍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고다발 업종과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을 멈추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장의 속도만큼 안전의 기준을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3만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어떤 투자와 행정 부담보다 우선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달성군 산업단지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산업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노동자,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달성군의 성장과 지역의 일상 지켜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빠른 성장뿐 아니라 더 안전한 현장이 달성군의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본 의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도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